안녕하세요. 박한우 교수입니다. 어, 코로나 관계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연구들을 많이 해왔는데, 지금 뭐 집합 금지 명령으로 이제 4명은 되고 5명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과학적인 기준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뭐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뭐 전문가들도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적게 모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식탁에 이제 5명이 모여서 앉으면 아무래도 밀접 접촉되니까 또 힘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코로나 4명은 되고 5명은 안 되는 이유 한번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 문득 한번 일어나 봤습니다. 2020년 6월 달에 나왔다가 2020년 7월 달에 다시 업데이트했던 이 기사를 보면 5명 중에 1명이 그러니까 심각한 시비어 그렇죠. 중한 코로나 의 전염병의 어떤 위험에 빠져 있다. 전 세계에 전염병에 빠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사에서 언급하는 여러 이제 연구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뭐 집중해서 보도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의학 논문이어서 제가 뭐 이 논문에 대해서 크게 브리핑할 수는 없고 일단은 뭐 5명 중에 1명이 이렇게 심각하게 빠질 수 있다 이런 것에 좀 대서특필된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최근에 그런 엘스비어라고 하는 세계적인 출판사죠. 엘스비어 에디터스 그러니까 편집자들을 위한 그 웹 세미나라고 하는 게 있어서 한번 들어보니까 발표된 논문 중에 상당히 흥미로운 논문이 있었어요. 이제 그 수학적인 모델링인데요. 대학 캠퍼스 지금 뭐 미국 대학들이 지금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캠퍼스 이코노미가 있거든요. 기숙사에 대부분 다 이제 머무르면서 그 다음에 주차도 하고 또 이제 그러니까 기숙사에 안 머무는 사람들은 또 주차도 해야 되고 그 주차 비용도 상당히 많이 이제 수입이 되고 또 기숙사 비용도 또 수입으로 들어오고 카페테리아 이런 것도 엄청나게 큰 수입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숙사에 머무르는 또 학생들을 또 방문하기 위해 가지고 가족들이 또 오니까 또 그것이 이제 캠퍼스 이코노미에서 그 해당 그 도시의 이코노미, 도시 경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대학이 이제 문을 닫아 보이면 이 대학 자체도 재정이 안 좋아지고 지역 저쪽 안 좋아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이 어떻게 하든지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대학 캠퍼스에서 이 그 코로나 코비드 19의 그런 에피데믹 모델링을 수학적으로 해봤어요. 해봤는 논문에 보니까 여기 봐요. 그 리미트 클래스 10, 그 10명으로 학생 수를 한정했을 때, 그 다음에 24명으로 한정했을 때, 그 다음에 50명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클래스의 사이즈가 전혀 이제 없는, 다시 말해서 규모가 없이 그냥 그, 규모를 제한하지 않고 했을 때, 여기 보면 10명이었을 때 거의 그렇죠. 코로나의 어떤 전염률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24명이 조금 더 늘어났고, 50명 되니까 눈에 띄게 좀 증가를 많이 하고 있네요, 사실은요. 그래서 한 10명, 24명, 50명, 이거는 좀 과학적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또 텔레비전에 의대 뭐 의학 관계되는 전문가분이 나타나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0명 모이는 것보다는 5명 모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하여튼 뭐 과학적 기준에 대한 5명은 제가 최근에 코로나 관계된 자료들에서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찾은 분 계시면 같이 공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10명 기준을 하면 코로나 감염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5명 하면 정말 뭐 많이 떨어질 수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흔히들 이제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는 혹은 뭐 수학의 그래프 이론에서 네트워크 분석이 시작을 했으니까 수학의 그래프 이론에서 어떤 네트워크를 보는 관점인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어떤 네트워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위적인 네트워크다라고 해가지고 랜덤 네트워크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좁은 세상의 네트워크는 여러분들 어떤 거죠? 오늘 처음 만났는 사람을 이제 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내 동창하고 또 이웃집 사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세상 참 좁다. 이렇게 얘기하죠. 좁은 세상의 네트워크죠. 그 다음에 이제 레티스라고 해서 격자 모양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작위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그 높은 강력적인 효율성, 낮은 지역적인 효율성. 그래서 무작위 네트워크의 특징을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좁은 세상의 네트워크의 특징은 높은 강력적 효율성, 그 다음에 높은 지역적 효율성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레티스 네트워크는 이 노드 간의 연결들이 이렇게 좀 평균적으로 평등하게 좀 분산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낮은 강력적 효율성, 높은 지역적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좁은 세상의 네트워크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빅마우스 허브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면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누군가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죠. 랜덤 네트워크, 무작위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당장 내 옆에 누군가하고 내가 연결 관계가 좀 없을지 모르지만 커다란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규모에서는 이거 좀 연결 관계가 있다라는 거고 레티스는 대부분 이게 이제 그러니까 평등하게 말했다. 그래서 조그마한 어떤 커뮤니티들, 소셜 네트워크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강력적으로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만은 지역적으로는 그렇죠. 효율성이 높은 이런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이제 세 개의 네트워크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흔히들. 네트워크의 유형을 랜덤 네트워크, 그 다음에 스몰 월드 네트워크, 레티스 네트워크, 무작위 네트워크, 그 다음에 좁은 세상 네트워크, 그 다음에 격자형 그런 소셜 커뮤니티 네트워크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 뭐 소셜 컨테이전스 on independent lattice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런 그 상호전적인 격자형 네트워크의 사회적 전념 혹은 상호 연결된 격자형들에서 어떤 에피데믹스, 그죠? 전염병의 전파 같은 이런 논문들을 보면 우리는 모두 사회적이든 물리적이든 공간 속에서 연결망에 편입되어 있죠. 물론 이제 고립자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는. 이제 특히 이런 격자 연결망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 어떤 상호 우전적 격학을 잘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관계적인 결합은 상호 소통과 집단 협력을 촉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리 네트워크에 편입된 것은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죠. 그러나 질병의 전파도 사실은 커플링 되는 거죠. 커플링 된다는 것은 이제 두 개의 짝이 만나면서 훨씬 더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또 중요를 합니다. 이 네트워크 연구는 수학적인 뭐 모델링, 컴퓨터 공학, 물리학, 저처럼 아주 그 고도의 어떤 수학적 능력과 계산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저처럼 뭐 수학하고 계산적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은 좀 이것을 좀 미디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혹은 뭐 사회과학적으로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 어떤 성향과 자기 스타일과 자기 어떤 적성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네트워크 분석 연구에서 소집단의 기준을 그렇다면 몇 명으로 하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이제 그 심리학자들, 그러니까 모레노와 같은 그런 심리학자들이 소집단의 역동성을 찾는 그런 연구들을 했는 거 보면 되게 5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네트워크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는 해서 뭐 중심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는 연구들도 5명을 찾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소집단의 어떤 개념을 정의하는 데서 5명이라는 것이 일종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룰 오브 썸처럼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이제 그 네트워크 보면 5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스타형, 그다음에 Y형, 체인형, 동심원형을 나누고 있죠. 예컨대 스타형에서는 5명이 중앙에 있는 이 이제 가장 중심적인 노드가 되고 Y형은 여기 빨간색이 이제 매개자가 되고 브로커가 되고 체인형도 중앙에 있는 거 동심원형에는 이제 중심적인 노드가 따로 없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소집단 역동성 분석 경우엔 5명으로 하는 그런 그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이 슬라이드에 보면 제가 지금까지 수행한 연구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글 스칼라 화면이죠. 여기에서 지금까지의 인용도 순위에서 보면 세 번째 순위에 있는 논문이 있어요. 지금까지 328번 인용이 되었네요. 구글 스칼라 기준으로 2007년도에 발행된 논문인데요. 김효동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로널드 라이스 교수하고 했던 논문이었는데, 그다음에 김강재 교수님도 보이고요.
이때 이제 이 논문이 이제 Configurations of Relationships in Different Media, Face-to-Face, Email, Instant Messenger, Mobile Phone, and SMS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도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면대면 상황, 이메일 상황, 그다음에 인스턴트 메신저, 그다음에 모바일 폰, 그다음에 SMS 문자를 가지고도 살펴봤었죠. 이 당시에 이제 이 연구를 할 때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여러분들하고 가장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고 네트워크 혹은 자기 중심적 관계망 조사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에서도 우리가 5명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5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런 소집단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러니까 많이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친구 5명을 물어봤었죠. 잠시 구글 스칼라 화면에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2020년도 12월 달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총 그러니까 인용이 7,600번 됐고 그 다음에 H-인덱스가 지금 49번 나오죠. 총 인용 횟수는 사실은 이제 그 학자가 연구자로서 논문들이 얼마만큼 많이 인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큰 넓이의 측면이죠. 넓이의 측면. 얼마만큼 광범위하냐. H-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뭐 쓰는 논문들이 한 100여 편이 좀 넘는데요. 그 중에서 49편의 최소 49편의 논문이 최소 49번 인용되었다. 그러니까 최소 N편의 논문이 N번 이상 인용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제 구글 스칼라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이제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용이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북스에서 나왔는 책의 표지를 해놨는데요. 한 오래됐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한국 언론학회에서 그러니까 학술 대회를 이제 하면서 이제 원고들을 모집했죠. 발표자들을 모집할 때 이제 우리 김효동 교수님하고 김강재 교수님하고 이런 그 교수님하고 같이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어떤 사회적 연결망을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인 엠피리컬한 에비던스, 다시 말해서 계량적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자라고 이제 의기투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했던 내용들을 이제 언론학회에서 모아서 어떤 학회 자료집을 놓게 하면 좀 이제 우리가 좀 아까우니까 단행본 형태로 넣자 해서 우리도 이제 구장 커뮤니케이션 따른 관계망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이 책에 포함이 됐죠. 학회 자료집의 어떤 뭐 연장선상임. 그리고 이 데이터가 너무나 사실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유명한 국제 저널에다가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로날드 라이스 교수라고 해서 이 사회 연결망 중에서도 어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의 사회 연결망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대명한 저명한 그 학자였던 로날드 라이스. 이 로날드 라이스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내니까 또 상당한 관심을 가져서 로날드 라이스와 함께 이제 이 연구를 저널 오브 컴퓨터 미디에이티드 커뮤니케이션 아주 뭐 유명한 학술지에다가 그 당시에 2007년도에 게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널 오브 컴퓨터 미디어이드 커뮤니케이션 뭐 제가 하나 일화를 말씀드리면 뭐 제 또 약간의 칭찬이고 자랑이기도 한데 제가 박사과정이었을 때 제가 이제 이 저널 오브 컴퓨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웨버 매트릭스, 하이퍼링크 네트워크에 대한 특별 호를 제가 이제 게스트 에디터, 개공 편집장이었죠. 당시 이제 JCMC 저널의 그러니까 편집위원장이었던 교수한테는 박사과정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특별호에 대해서 게스트 에디터 다시 말해서 개공 편집위원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했다면 그 당시에 이제 그 편집위원장이 아니 박사과정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하이퍼링크 네트워크, 웨버 매트릭스에 대해서 네가 개건 편집위원장을 한 것이 맞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만큼 미국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학술적 문화가 개방되어 있고 소위 말해서 계급장을 떼고 실력으로 경쟁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제가 이 저널 오브 컴퓨터 미디어이트 커뮤니케이션에 이런 논문을 실렸고 그 이후에도 또 특별호를 또 개관 편집위원장을 또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JCMC에 제 기억으로는 특별호를 한 두 호, 그러니까 JCMC의 특별호에 2호 정도 개관 편집위원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동, 김광재, 그 다음에 교수님하고 했던 그 한국언론학회 2006년도에 발표했던 그 우리가 했던 조사회를 해보니까 면대면상에서 커뮤니케이션 파트너가 평균 3.57명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컴퓨터 매개 파트너의 그러니까 숫자, 그 다음에 모바일 매개 파트너의 숫자보다는 가깝게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하는 대상의 숫자가 3.57명 평균 그러니까 4명이 조금 안 되는 거죠. 4명이 좀 안 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어떤 소집단의 어떤 규모라고 하는 것은 한 4명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또 우리가 그런 연구의 어떤 결과를 그 당시에 이제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020년 12월 날 데이터, 2020년 12월에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법률이 이제, 진짜 통과됐어요. 사실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가지고, 저도 이 커뮤니티의 한 명이지만은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뭐 더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죠. 저는 뭐 주변에서, 그러니까, 조금의 어떤 자문을 했는 건데, 이 법에 보면 데이터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이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어떤 수집하고 저장하고 가공, 분석, 표현한다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국가적 위기 상황이잖아요. 1년 이상. 그 다음에 이제 1년째. 그렇죠. 그럼 전 세계적 위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코로나 예방에 데이터 기반한 과학적 정책, 선제적으로 어떤 예방에 적극 나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